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실까나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이렇게 또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LA에서 이 올유캔이 바베큐, 이 코리안 바베큐로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이 고기질 하면은 여기가 진짜 단연 최고이다. 라고 제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또 들었었거든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우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맛있는 이 고깃집, 이 올유캔이 고깃집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또 미국아재찬 특별 스페셜을 이렇게 또 해주시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당장 달려가가지고 저희 가족 다 데리고 이렇게 또 맛있게 이렇게 또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아재찬 구독자라고 이렇게 인증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면은 이 우국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우국에 그 올유캔이 메뉴가 단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냥 막 다 엄청나게 고급진 최상급의 이 고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또 드실 수 있는 거 제 영상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이 고기질이 뭐 어마무시한데 여기 우국에 가셔가지고 원래 이 올유캔이 바베큐를 이렇게 또 먹으려고 하면은 37불 99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0달러에 미국아재찬 구독자라고 하면 30달러에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LA 한인타운에서 한 끼를 드시려고 하면은 그냥 설렁탕도 20달러 그리고 순두부도 20달러 다 20달러거든요. 그런데 올유캔이 이 바베큐를 단돈 30달러에 드실 수가 있다? 요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당장 달려가셔가지고 우국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이 바베큐 드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미국아재찬 구독자라고 해야지만 30달러 이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증을 하시고 30달러에 우국에 가셔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또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명만 이렇게 인증을 하시더라도 그 팔이 전부 다 30달러이시니까 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두 다 이제 30달러 됩니다. 그리고 주중 주말 뭐 그런 거 없고 뭐 런치 뭐 디너 그런 거 없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30달러로 이렇게 또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간을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간은 어제부터 이 9월 한 달간 전부 다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이 세일 기간을 주신다라는 그런 소리죠. 원래는 2주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셨다가 제가 너무 맛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런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한 달 그냥 내내 해주신다고 이렇게 또 통 크게 이렇게 또 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우국에 달려가셔가지고 이 9월 한 달 내내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가셔가지고 맛난 이 우국 올유캔이 바비큐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그냥 고기질에만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들 뿐만이 아니라 이 반찬들도 굉장히 맛있었고, 뭐, 저 돈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먹은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이 LA에, 뭐 LA 근처 뭐 서든 캘리포니아 있는 그런 뭐 사업체들, 사업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미국아재찬 구독자이신 분들은 저한테 광고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 광고를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대신에 미국아재찬 스페셜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아재찬 이 스페셜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광고를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면은 무료로 가가지고 이 광고를 찍어 드릴 것입니다. 저같이 한 5만여 명 정도 되는 이 구독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 이 유튜버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적어도 500달러를 받거든요. 500달러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정식으로 가가지고 막 하면은 뭐 3000달러까지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해요. 광고를. 그런데 저는 그 500달러도 안 받는다. 가서 영상 찍어드려, 편집해드려, 광고해드려, 요거를 다 무료로. 대신 미국아재찬 구독자분들한테 스페셜을 꼭 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이렇게 또 해줬으니까 꼭 이 미국어지 찬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LA 근처에 계시고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그리고 좀 이제 많은 혜택을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밑에 제 이메일로 이렇게 또 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가자지구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또 한 명의 이 인질을 이렇게 또 구출을 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출을 해낸 사람은 52세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쳐들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사살을 하고, 그리고 막 마음대로 막, 납치를 해가지 않았습니까? 납치를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1년을, 다 돼가는 이 와중에, 지금, 이 52세, 이 남성을 이렇게 또 구출을 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성은 거의 1년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납치를 당한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20 며칠 만에 구출이 됐다고 해요. 진짜 너무나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진짜 뭐 상상도 하기 싫은 게, 아니, 납치가, 이 무장단체한테 이렇게 납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납치가 돼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테러리스트들한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또 끌려다니다가, 겨우 이렇게 또 구출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이네요. 빨리빨리 이스라엘 이 하마스 무장조직 이 전쟁에 빨리 좀 잘 끝내가지고 이 인질들 있지 않습니까? 인질들이 모두 다 좀 잘 구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로서는 또 하마스 무장조직이랑의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랑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사일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도 막 꿈틀꿈틀거리고 막 뭐 행동은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항공모함이 군함이 아니라 항공모함 2대가 막 전투기 막 잔뜩 실린 어마무시하게 무시무시한 이 미국의 항공모함 2대가 지금 이 중동 근처에 이렇게 또 계속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미들리스트 이 중동에서 이 텐션이 굉장히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랑도 계속 이렇게 또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하마스 이 가자지구에서도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도 계속 막 뭐라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중동의 텐션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을 2대나 지금 배치를 해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전혀 휴전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휴전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마스 무장조직 측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휴전할 분위기가 아니다. 아니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공격을 당하고 있고 뭐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미국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그 휴전이라는 그 일리션 있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은 미국을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뭐 상황이 계속해가지고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무슨 휴전이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대한 소식이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쟁이 지금 이 두 개의 전쟁이 굉장히 커다란 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알자지라 뉴스에서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 미사일로 지금 굉장히 전역을 엄청나게 지금 포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보니까 또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속 미사일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특히 네, 이런 뭐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전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네, 타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네, 전력 문제가 네,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러시아 본토에 지금 네, 쳐들어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무기 개발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 무기 개발을 네,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네, 개발을 한 이 미사일이 있다고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네, 무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있지만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이나 네, 장거리를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지금 네, 만들었다고 해요. 네,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네, 그랬는데 네, 성과가 괜찮다라고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 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예, 이 미사일로 네, 공격을 또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미사일인가 뭐 드론인가 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어제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 나라들 뭐 미국, 유럽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제발 좀 이 장거리 공격할 수 있는 것 좀 지원 좀 해줘라 라고 계속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뭐 중동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이 전쟁은 아직까지는 끝날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전쟁이 계속 이렇게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이렇게 또 많이 나오게 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이 전쟁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대선 소식도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또 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지율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계속해가지고 이 지지율을 계속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공화당 원들이 한 23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230여 명이나 되는 이 공화당 원들이 예전에 부시 대통령이 보좌관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트럼프 보좌관이었던 사람들, 뭐 맥케인 측, 뭐 롬니 측, 이렇게 정통 이 공화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정통적인 이 보수당, 요런 이제 리퍼블리칸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 트럼프를 뽑지 말아라. 우리들은 전통적인 보수파인데 트럼프를 뽑지 않겠다. 우리들은 공개적으로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공화당원에서도 조차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도스를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트럼프의 악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쓰레기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조차, 이 정통 이 보수파에서도 조차 트럼프는 안 된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을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다. 라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망해버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된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공화당원들조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이었던 이 공화당 이 주지사 조지아주 주지사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전 공화당 이 주지사였던 이 사람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막 연설을 이렇게 또 하는데 절대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나는 공화당이지만 우리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를 뽑으면은 안 된다. 카말라 해리스를 뽑아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화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뽑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위태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공화당이지만 카말라 해리스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배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애국자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조차 트럼프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인들도 조차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을 이렇게 계속 뜨고 있으면서 야, 진짜 트럼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네, 이 프로젝트 뭐 2025도 예, 트럼프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2025랑 맞아 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2025는 완전히 구구파 중에서도 이 구구파적인 그런 정책들이 가득한데 그거를 진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완전히 이 독재자, 이 독재 체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202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미국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화당에서도 조차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공화당원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통 보수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애국자라고 한다고 하면 미국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라 라고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짜증을 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이 보좌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든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든지 그 누가 나오더라도 나는 쉽게 이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니까 이게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상황이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짜증을 내면서 뭐 골프만 치러 다니고 있고 골프를 치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있고 엄청나게 짜증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이 트럼프 어사이드 이 트럼프 보좌관들이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 덜에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신은 이 암살 시도 사건도 겪지 않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해가지고 그때 막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치솟아 오르면서 와 이거는 뭐 끝났다. 요번 대선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뭐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다. 99% 정도의 확률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로 이렇게 후보가 뒤바뀐 뒤로 완전히 지금 상황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지율은 계속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공화당원들조차 나와가지고 트럼프 뽑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 유세 활동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측도 계속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다고 해요. 이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막 두 곳에 유세장을 이렇게 또 다니는 등 지금 뭐 트럼프가 엄청나게 뭐 바삐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계속 밀리지 않을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지금 눈을 뜨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실체는 계속 뭐 드러나기 마련이겠죠. 트럼프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트럼프가 억만장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죠. 알기 때문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보통 이 유권자들이라고 한다고 일반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트럼프 안 뽑는 게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만 아니면 돼요. 네, 트럼프가 진짜 최악의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은 뭐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의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후원금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멀라 해리스의 이 후원금들은 미국인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뭐 5불, 10불, 20불 이렇게 내가면서 소규모 이 후원자들의 금액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5억 4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하거든요. 할프 빌리언 달러입니다. 할프 빌리언 달러. 네, 지금 이 트럼프랑 이 카멀라 해리스의 이 후원금 그 차이를 보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예, 그리고 이 트럼프의 후원금들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이 정치자금 출처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억만장자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후원금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억만장자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또 보내주고 있더라도 지금 이 미국인들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5불, 10불, 20불 이렇게 보내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지금 후원금에서도 조차 이 트럼프를 지금 따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뭐 지금 뭐 대략 한 70일 정도가 남았는데 시간이 가면은 갈수록 카멀라 해리스의 승리는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이 미국의 이 선거가 조금 다르거든요. 투표수만 높다고 하더라도 뽑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계속해가지고 잘 계산을 하면서 이 대선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또 연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어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스페이스 내셔널 가드, 우주 방위군, 이 우주 방위군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주 방위군을 강력하게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는 좀 이 공상과학 영화를 좀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우주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미래지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이 몽환적인 그런 구체적인 게 아니라 몽환적인 그런 이제 플랜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이 나토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나토를 본다고 하면은 이 나토 분담금을 2%만 이렇게 또 내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이 2% 너무나 작다라고 하면서 이 나토 회원국들은 3%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나토가 뭐 미국 것도 아니고 이 유럽이랑 이 회원국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는 이 미국인들의 환심을 이렇게 또 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뻥카를 날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뭐 트럼프는 뭐 입 밖으로 내놓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쪼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쪼달리다 보니까 뭐 무리수 같은 거 계속 이렇게 또 던지면서 그냥 막 아무거나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를 위해서라면은 무슨 말이라든지 한다라는 거는 이 트럼프의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는 새로운 이 TV 광고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카멀라 해리스가 이 정책의 공약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의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이거든요.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미국의 집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측은 이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새로운 집들 300만 채를 더 지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공약을 했거든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하라고 했던 게 200만 채였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50% 더 늘려버린 300만 채를 이렇게 또 지을 것으로 지금 이 공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그 플랜에 대해 가지고 이 TV 광고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인들이 좀 굉장히 짜증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 가격이거든요. 이 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렌트비도 계속 올라가고, 이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로 너무나 많은 돈이 이렇게 또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유권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같이 그냥 뭐 몽환적인 우주 내셔널 가드를 만들겠습니다. 뭐 나토 3% 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랑 동떨어진 그런 공약 말고 카멀라 해리스는 일반인들과 이렇게 근접한 그런 공약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카멀라 해리스가 계속해가지고 이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카멀라 해리스도 좀 이제 경고등 같은 것들이 워닝 사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켜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폴리티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DNC 민주당 전당대회를 끝으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기 가도로 이렇게 또 달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이 안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경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합주들에서의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동률이다, 너무나 클로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이 선거인단 수를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때처럼 2016년도처럼 이 투표수만 많지 선거인단 수에서 진다고 하면은 대선에서 똑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야 한다. 경합주들을 좀 잘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트럼프가 계속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단 한 건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이 인터뷰를 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워닝 사인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 측은 이 8월 안에, 요번 달 안에 이 인터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약점으로 붙잡혀가지고 트럼프한테 계속 이렇게 또 까일 수가 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9월 10일에 이 ABC 뉴스 채널에서 TV 토론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TV 토론회 하기 전에 벌써 트럼프랑 지금 뭐 마이크를 뭐 끄네 마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오가는 거, 신경전이 이렇게 또 오가고 있는데 요것도 이 카멀라 해리스 측에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 사인이 이렇게 또 켜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카멀라 해리스가 뭐 계속해가지고 뭐 유세 활동을 하면서 뭐 연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는 구체적인 이 정책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카멀라 해리스도 크게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이 구체적인 폴리시 같은 것들을 이제는 얘기를 할 때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도 뭐 지금 인기를 계속 이렇게 또 얻고 있기는 있지만 이런 이제 워닝 사인들을 좀 잘 보듬어 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 백인 남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백인 남성들의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유권자들 절대적인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인 남성들한테도 이렇게 표를 이끌 필요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카멀라 해리스 이런 이제 워닝 사인들도 잘 봐가면서 좀 요번 대선 트럼프를 좀 떨어뜨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뭐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런 워닝 사인들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떠본다고 하면은 이 머라이어 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머라이어 캐리가 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비극적으로 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날에 자신의 시스터까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한날 한시는 한날 같은 날에 자신의 엄마랑 그리고 자신의 시스터가 이렇게 또 죽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확하게 어떤 사인 때문에 사망한지는 그거는 이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이제 슬픈 그런 머라이어 캐리에 대한 사연이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가족 잃은 슬픔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라이어 캐리의 이 슬픔 잘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뭐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그랜드 캐년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에서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플래시 플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습 폭우가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104명이나 이 내셔널 가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구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이 폭우 때문에 급물살에 이렇게 또 휩쓸려 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그랜드 캐년 이렇게 보면은 이 하이킹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거든요. 막 레이크 하바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푸르른 밑에 그 강이 막 흐르고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로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또 등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는 바람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급물살에 이렇게 또 휩쓸려 가가지고 이 그랜드 캐년에서 이렇게 또 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랜드 캐년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뭐 파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갑자기 플래시 플러드가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급물살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리버에서 한 명이 이렇게 또 빠졌대요. 그냥 그룹이 하이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려고 2명이 더 들어갔다가 3명 다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뭐 기상 악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하와이에서도 지금 이 허리케인이 지금 허리케인 폰이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뭐 폭우가 뭐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수많은 폭포들이 굉장히 많은 물들을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아요. 가면 안 되겠죠. 안 가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는 와중에 또 여기 뉴스에서는 시카고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에서 폭염 주의보를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11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15도. 와, 이거는 뭐 거의 라스베가스급의 온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에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주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S&P 500이나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0.1% 정도 이렇게 또 오르고 있기는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또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다우존스가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S&P 500이나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다들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은 바로 이 엔비디아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는 내일에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내일 장 마감을 한 뒤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 투자자들이 지금 뭐 숨죽여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무슨 중요한 발표를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무슨 발표를 할지 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내놓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내일 굉장히 이렇게 또 흔들리지, 그러니까 내일 장 마감한 뒤니까 내일 모레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번 주에 또 이제 7월달 이 PC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
의료 지수뿐만이 아니라 또 연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고용지표 있지 않습니까?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이번 주 안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그리고 이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이 실적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미국인들이 소세지를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소세지를 많이 사고 있는 이 징후는 바로 이 미국의 경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있는다고 하면은 먼저 이 의식주 먼저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까? 잘 쓰고도 이제 돈이 남으면은 뭐 럭셔리 제품들, 필요 없는 제품들을 이렇게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 경기가 이렇게 또 꺾이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럭셔리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제품들을 사는 것을 이제 먼저 줄이죠. 먼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식료품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식료품들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덜 쓰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 미국의 경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지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심해진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로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그런 사인이죠. 그런 사인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마 거의 확실시 금리 확실하게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베이비 스텝으로 내릴지 아니면은 빅 스텝으로 내릴지 그게 관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 IRA 액트,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중에 하나인 전기차 이 충전소 늘리는 거, 이 늘리는 것을 지금 5억 2,100만 달러를 이 펀드를 지금 이렇게 또 릴리스를 해가지고 이 29개 주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충전소, 이 전기차 충전소 9,2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한 거의 만여 개 정도나 되는 이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들이 이렇게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전기차 이제 판매를 하는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충전, 이 인프라입니다. 이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팔리는 게 좀 오래 들어가지고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전기차 충전하는 이 충전소를 더 많이 이렇게 늘림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빨리빨리 이 전기차 충전소들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기차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팔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구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 캐나다에서 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 자동차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중국 자동차를 관세를 100% 매기는데 왜 테슬라가 나오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캐나다는 테슬라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파는데 캐나다에서는 중국산 테슬라를 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산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그런 소리는 테슬라 중국산이 테슬라한테 이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이 캐나다에다가 파는 이 전기 자동차들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다가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주식이 한 3% 정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또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것이다. 우리들은 어떠한 조치든지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중국의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지금 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엄청난 제재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또 네, 쫓아오다 보니까 이대로라고 하면은 네, 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은 네, 이 중국을 제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 하니까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제 네, 자신의 이 X 계정에다가 테슬라 공장에다가 AI 컴퓨터, 네, 슈퍼컴퓨터, 이 AI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또 네, 만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엔비디아 이 AI 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엔비디아 이 AI 칩 5만여 개, 엔비디아 뭐 H100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엔비디아 H100, 이 AI 칩 5만여 개를 이렇게 또 설치를 한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뭐 이름은 뭐 코르텍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AI도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X, 네, 뭐 테슬라, 뭐 스페이스 X 여기서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예, 이 AI를 예, 이 일론 머스크도 네, 빠르게 이렇게 또 네,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네, 아시다시피 네, 이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네, 이 텔레그라프를 이렇게 또 만든 이 텔레그라프의 창시자 CEO를 이렇게 또 네,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지금 이 텔레그래프 CEO가 이렇게 또 네, 이 구금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네, 빨리 풀어줘라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게 네, 이 범죄에 악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텔레그래프가 네, 지금 이 프랑스 정부에서 이렇게 잡아들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이 X가 이 소셜 플랫폼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가장 많이 악용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가짜 뉴스들, 음모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뭐 범죄자든 뭐든 간에 아무나 다 이 계정을 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붙잡힐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텔레그래프 이 창시자 CEO가 이렇게 또 붙잡히다 보니까 텔레그래프는 지금 더 이렇게 또 인기를 얻어가지고 더 많은 다운로드 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을 프랑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항을 이렇게 또 표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텔레그래프도 이 텔레그램도 텔레그래프라고 아까 텔레그램도 좀 이 범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재가 이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드디어 다음 달에 이 애플 아이폰을 이렇게 또 공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개를 하는 그 날짜를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9월 10일에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9월 10일에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카밀라 해리스랑 그리고 트럼프랑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 가는 그 집중도가 이렇게 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아이폰 공개일을 9월 10일에서 9월 9일로 이렇게 또 옮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애플에서는 오는 9월 9일에 이 아이폰을 공개를 하면서 이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또 아마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폰 16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애플에서 처음으로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를 이렇게 또 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I가 탑재가 된 첫 번째 이 아이폰이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이렇게 또 불러일으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 아이폰 16는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메타, 이 페이스북, 이 마크 저커버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거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정보,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가짜 정보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줄여라.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들 너무나 넘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음모론들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압박을 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그런 이 포스팅들을 차단을 이렇게 또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런 뭐 음모론들이나 이런 가짜 뉴스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좀 막아야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마크 저커버거는 이렇게 또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이렇게 또 침해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후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크 저커버거는 이번 대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이 대선 자금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저번 대선 때는 정치 자금을 뭐 민주당 쪽에다 이렇게 또 줬다나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는 그 누구에게도 정치 자금 같은 거 주지도 않고 그냥 뭐 중립을 이렇게 또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엑손 있지 않습니까? 이 엑손에서 이런 리포트를 이렇게 또 냈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기름 쓰는 거, 이 오일 쓰는 양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 쓰는 양은 2050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25년 동안은 계속해가지고 이마만큼의 많은 이 기름 수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소리죠. 뭐 전 세계가 계속해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구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염려를 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오일 쓰는 양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그만큼 좀 이제 많은 길이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더 많은 기업인들이 친환경에 대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들은 빨리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기름은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기후 변화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